되면 되게 밝은 에너지가 참 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되게 지혜롭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이제 저의 질문은 선생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배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관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건강관리에서 저는 첫 번째는 일찍 자요. 저희 집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10시, 무조건 10시. 그래서 10시 대의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니라 아이들 집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잠이 좀 많은 편이어서 사람들마다 뭐 미라클 모닝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이 신체 사이클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먹거리.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사실 영양제나 막 보약을 먹여본다든가 이런 게 저희 집은 아직도 뭐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조차도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게 어떤 신체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대충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충 산다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제자 중에 여기 아는 분들이 아마 생글밖에 없지 싶은데 제자 중에 이탈리아로 시집을 간 아이가 있어요. 하필이면 작년 12월 달에 갔는데 이 코로나의 중심에 섰잖아요. 이탈리아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쳤을 땐 시설에 사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완전히 십몇 년을 같이 있어도 열리지를 않아서 내가 엄마 해줄게 라고 해도 그냥 됐어요. 선생님으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너무너무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립스틱을 갖다 주면서 사오면서 정말 오다 주었다 식으로 주면서 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립스틱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이 말은 이제 엄마로 받아들인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아이가 첫 상담에서 꿈이 외국 남자 만나서 외국으로 시집 가는 거. 이 부모가 없는 시설에 산다는 것을 받은 그 편견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국에 가서 사는 게 18살짜리 아이의 장래 희망이고 꿈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 꿈을 너무 간절했던지 이탈리아 남자를 만나서 정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남편이 농사 지은 들깨가루 바리바리 싸고 정말 보약도 한 재 짓고 이래가지고 김치 싸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신경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한 번도 요리를 제대로 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맨날 파스타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요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이틀 와서 정말 막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요리 가르친다고 요리 실습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 지내나 막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걸 알아요. 지가 연락 오기 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그 책의 가장 핵심이자 70% 이상이 차지하는 것이 과제의 분리거든요. 과제의 분리는
이탈리아 상황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변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야는 잘 있는가, 괜찮은가, 남편은 괜찮나, 이탈리아 그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다는데 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저도 이제 그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며칠 전에 온 거예요. 딱 제가 이탈리아에서 미역국, 우리가 좀 보냈는 그 들깨가루 가지고 미역국 끓였는 그 사진하고 하면서 로마에서 잘 있다. 그리고 걱정 이제 안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락도 이제 가장 늦은 거죠.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자기들도 상황이 저거 하니까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고마운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자기 요리를 해보니까 쌤 요리를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리를 해보면서 한 번 더 느끼는데 자기가 되게 고마웠던 거는 그 상황에서 다는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막 일일이 문자가 오거나 했을 때 답을 할 상황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떤 너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도리어 힘들었는데 쌤은 내가 연락할 때까지 한 번의 문자도 안 하고 그만큼 자기를 믿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리어 되게 힘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과 많은 앞선 걱정, 소모적인 걱정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주변에서는 되게 무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살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진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괜찮을 수도 있잖아. 반반인데. 딱 그냥 반반의 확률인데 대부분 상황이나 이쪽으로만 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바뀌는 게 저는 아까도 똑같은데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것은 투자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필요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산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냥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원고 기획도 하고 강의도 저거 하고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적당히 좀 미움받고 살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니는 전화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시고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걱정에 저는 99%는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그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웃는 것 중에 건강관리도 하지만 피부가 되게 좋다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답을 하면 일단 잘 자고 별로 멍멍 때리고 그 다음에 자주 안 씻고 너무 자주 씻으면 안 돼요. 이 따라 빠지니까 각질이 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제가 되게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밝은 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대구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조심히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도착하면 전화하세요. 이러면 귀찮아. 나는 분명히 잘 갈 거고 가자마자 자야 되는데 거기 가갖고 잘 왔어 이렇게 전화 문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그럼 엄마가 집 밖에 나가서 대구에 도착하는 것까지 한 3시간 걸리는데 너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내 걱정만 하고 있어.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쓸모없는 걱정을 왜 해? 내가 서울역까지 갈 거는 버스 기사가 잘 태워줄 거고, 또 대구까지 오는 KTX는 KTX가 알아서 잘 태워다 줄 거고,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할 건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는 거지. 밖을 나가서 순간 엄마는 잊어버리고 네 삶을 살아. 난 그냥 잘 갈 거니까 왜 잘 갔나 신경 쓰지도 말고 정말 못 간 경우엔 연락할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되게 심플하고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보고 밥 먹고 다니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지 배고프면 먹겠지. 맞잖아요. 자기 배고프면 먹는데 내가 전화해가 뭐 너 챙겨 먹니? 챙겨 먹으라는데 내가 챙겨 먹겠어? 그럼 뭐 알아서.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모성애 결핍증 환자인 거죠. 너희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럼 되지 않을까요?